네,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교환은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GitHub 커리큘럼, GitHub 가이드는 여러분이 Git과 GitHub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6가지 세션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션, Git이 뭔가요에서는 Git의 개념과 역할, 사용 환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세션, Git에서의 스테이지에서는 Git 이해의 필수적인 스테이지 개념을 다룹니다. 세 번째 세션 긴 명령어 살펴보기에서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CLI 명령어들을 배우고 네 번째 세션 다양한 상황에서의 Git 명령어에서는 협업 상황을 가정해 발표자들이 직접 Git 명령어와 GitHub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교환을 공부하며 궁금했던 점, 강의를 들으며 생긴 의문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윤님. 자, Git이란 무엇일까요?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데요. 버전 관리 시스템은 파일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의 버전을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여러 명이 해당 파일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Git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봤으니까 세부적으로 역할과 사용 환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Git의 역할로는 버전 관리, 백업, 협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PPT 만들고 문서 수정할 때 뭐 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저장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Git은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문서를 수정할 때마다 언제 수정했는지, 어떤 것을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또 이제 백업 기능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백업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죠.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Git 파일을 위한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Git의 원격 저장소 혹은 이제 온라인 저장소라고 부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희가 오늘 배우는 바로 GitHub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 간의 협업도 되게 쉬워요. 버전 관리와 이제 백업이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팀원끼리 나눠서 작업하기 굉장히 쉽고요. 올린 파일을 바로 수정하면서 파일을 편하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누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때도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세 사용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GUI와 CLI입니다. GUI는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들을 알기 쉽게 아이콘 등으로 이제 그래픽으로 나타낸 거를 말해요. Git의 GUI로는 GitHub 데스크탑과 소스트리가 있어요. GitHub 데스크탑은 Git 온라인 저장소 서비스인 GitHub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복잡한 Git 사용법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기술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스트리도 비슷한 GUI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LI는 터미널 창에 이제 직접 명령을 해서 Git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git bash에서 직접 git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GUI와 다르게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Git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가연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Git은 단순히 로컬 폴더에서 일어나는 파일 변화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저장소의 파일 변화를 버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둡니다. 이때 온라인 저장소, 즉 레포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스테이지인데요.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개념을 다루기에 앞서서 개념 이해를 위한 용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작업 공간이죠. 작업 중인 파일이 있는 로컬 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스테이징 에리아인데요. 이 파트의 주인공이죠. 그냥 스테이지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다음 커밋에 포함될 파일 변화들이 모이는 곳으로 커밋 전 대기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가시화되는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에요. 스테이지로 파일 변화를 보내는 명령어가 바로 git add입니다. git add를 통해서 스테이지로 모아둔 파일 변화들을 묶은 덩어리가 바로 커밋이에요.
하나의 커밋은 곧 하나의 버전으로 인식이 됩니다. 커밋, 즉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 변화를 덩어리로 묶어주는 명령어가 바로 git commit입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지토리입니다. 커밋들, 즉 파일 변화 덩어리들을 적용시키는 온라인 저장소예요. 워킹 디렉토리와 1대1로 대응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온라인 저장소입니다.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 변화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준 커밋을 레포지토리에 적용시키는 명령어는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당 용어들을 가지고 예시와 함께 스테이지 개념들을 이해해 봅시다. 일단 여기 왼쪽에 불투명한 글자들을 한번 봐주세요. A라는 파일은 012라는 숫자가, B라는 파일은 345라는 숫자가, C라는 파일은 678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사용자가 여기 있는 파일들의 내용을 변경했어요. A는 01로, C는 349로, B는 349로, C는 78로 말이죠.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나 짚어보면은 A 파일의 경우 숫자 2가 삭제가 된 거고 B 파일의 경우에는 숫자 5가 삭제가 된 거고 숫자 9가 추가가 된 거죠. C라는 파일에서는 숫자 6이 삭제가 됐네요. 현재 Git은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Git이 세 가지 파일의 변화 모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원하는 파일 변화만 선택해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커밋에 들어갈 파일 변화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커밋은 스테이지 공간에 있는 변화들을 하나로 묶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커밋, 즉 하나의 버전의 특정 파일 변화를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면 해당 파일의 변화를 스테이지에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로 돌아가서 저는 AP 파일의 변화는 커밋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C 파일의 변화는 포함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AP 두 가지 파일 변화만 스테이지 공간에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지 공간으로의 이동은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가능하죠. 저는 A 파일과 B 파일을 끌어서 스테이지로 옮겨줘서 즉 A 파일과 B 파일의 변화만 스테이지로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명령을 마친 스테이지 공간을 보면은 숫자 2가 삭제됐다는 내용의 A 파일의 변화, 숫자 5가 삭제되고 9가 추가됐다는 B 파일의 변화만 보이죠. 숫자 6이 삭제됐다는 C 파일 변화는 없어요. 당연히 저희가 스테이지 공간에 옮길 파일 변화로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커밋, 즉 하나의 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밋은 의미 있는 파일 변화들의 덩어리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파일 변화들은 우리가 이미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지 공간으로 옮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공간에 있는 파일 변화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기만 하면 하나의 커밋, 즉 하나의 버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git commit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지 공간에 있는 파일 변화들을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이 덩어리, 즉 커밋은 gitpush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 레포지토리, 즉 온라인 프로젝트 저장소에 적용이 돼요. 즉 A라는 파일에서 2를 삭제하고 B라는 파일에서 5 삭제 후 9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파일 변화가 레포지토리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레포지토리에 있는 APC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아지겠죠? A 파일은 012에서 2를 삭제한 01을 내용으로 B 파일은 5를 삭제하고 9를 추가한 349로 C 파일은 이전 버전, 즉 커밋에는 포함된 변화가 없으니 678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죠? 결국 C 파일을 제외하고는 로컬 작업 폴더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스테이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네, 가윤님이 git 필수 명령어를 마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스테이지 관련 개념 설명에 덧대어서 이제 관련된 git 필수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git init을 살펴볼게요. git init은 로컬 폴더, 즉 워킹 디렉토리에 git을 적용시키는 명령어예요. 특정 폴더 내에 git init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당 폴더 내에 파일의 변화를 git이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git init은 git이 없는 폴더에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거나 클론을 통해서 레포지토리를 이제 로컬에 복사를 해 온 것은 이미 git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git init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git add를 살펴볼 텐데요. 앞에 스테이지 개념에서 나왔죠. commit, 즉 의미 있는 변화의 덩어리를 위해서 파일들의 변화를 스테이지 공간으로 옮겨주는 명령어입니다. 커밋에 포함하고 싶은 변화가 있는 파일들을 골라주는 거죠. 명령어 뒤에 파일들의 디렉토리 경로를 넣어주면은 해당 파일들만을 아니면은 명령어 뒤에 점을 찍어주면 로컬 폴더 전체를 선택해서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git remote add네요. 로컬 폴더와 GitHub 레포지토리를 연결하는 명령어인데요. 리모트 애드 뒤에 오리진은 레포지토리의 닉네임으로 굳이 뭐 오리진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양한 리포지토리에 커밋할 경우에 이제 닉네임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오리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권한이 있는 레포지토리를 클론해온 경우에는 이미 레포지토리와 클론된 작업 폴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git commit, 중요한 명령어죠.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파일들의 변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명령어입니다. 하나의 커밋으로 묶인 변화들은 푸시, 이제 리포지토리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버전이 돼요. M은 메시지의 약자고요. -M 뒤에 큰 따옴표 안에는 이제 커밋에 관련한 짧은 설명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git push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묶음인 커밋을 레포지토리에 적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만 협업의 경우 레포지토리가 초기화되는 등의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푸시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커밋 내용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git pull은 레포지토리의 버전을 로컬 폴더에 적용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커밋하여 내 로컬 폴더의 버전이 9버전이 되었을 경우에 로컬 폴더 파일들을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풀 해주지 않고 푸시하거나 컨트리뷰트 하는 경우에 버전이 꼬일 수가 있으니 푸시 이전에 꼭 풀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git 클론입니다. 공개된 원격 저장소를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코드와 소스가 저장되는 거죠. 혹시 만들어둔 폴더 내에 클론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터미널에서 내가 클론 받기 원하는 폴더 위치로 이동 후에 레포지토리 URL 뒤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git 클론 레포지토리 URL 스페이스 점 이렇게요. git 스테이터스는 레포지토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브랜치, 원격 브랜치, 현재 추적 중인 파일, 변경된 파일 목록 등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번엔 가상 협업 시나리오를 통해 앞서 배운 git 명령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3명의 프로젝트 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환으로 제공해드렸던 GitHub 기능 파트를 복습을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동네 선후배인 오이카와 스가와라 히나타가 있어요. 오이카와와 스가와라는 19년 최고 성적을 낸 배구 선수들을 분석해보려고 해요. 오이카와가 제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 스가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중간 의욕 넘치는 후배 히나타가 끼어들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이카와가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이카와가 자신이 준비해둔 데이터인 19년 배구 선수 데이터와 분석 초안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카와의 로컬 폴더에는 CSV 파일과 IPIMB 파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가와라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 해당 작업 폴더에 깃을 설치하고 온라인 저장소에 올려줘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로컬 폴더에 깃을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이카와가 작업하고 싶은 파일 2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로컬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구 관련 작업이기 때문에 19년 19 발리블로 제가 로컬 폴더를 만들고 이 파일 2개를 여기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저장 위치는 위와 같고요. 이제 git 배시로 가서 이 파일 내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cd documents 이 저장 주소는 상관은 없는데 저는 GitHub에 주로 담아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여기 노란 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 폴더 내에 들어왔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닛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GitHub 필수 기능 교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만들기를 직접 해볼 겁니다. 스가와라와의 협업을 위해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레포지토리에 들어가면 New를 누르시면 레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reate 페이지에서는 레포지토리 이름, 뭐 설명, 뭐 공개 여부, 각종 파일, 뭐 라이센스 설정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레포지토리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컬 폴더와 동일하게 19 관리별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만들면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GitHub 페이지에 이렇게 만든 레포지토리를 보면 그 GitHub 교환에 없었던 좀 새로운 명령어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죠. 이게 GitHub 기본 브랜치 명이 원래 마스터인데 이게 노예즈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메인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나 이제 조직이 레포지토리를 만들면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CLI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거나 랜덤으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브랜치 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직접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레포지토리까지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이제는 내가 아까 만들었던 로컬 폴더와 레포지토리를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명령어는 git remote add origin 그리고 레포지토리의 git 링크를 뒤에 쳐주면 됩니다. 이거였죠. 그래서 git 이렇게 쳐주면 네, 이렇게 에러가 뜨지 않았으니까 성공적으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밋에 포함할 변화를 한번 골라볼게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커밋이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의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이제 내가 덩어리에 그 포함시킬 변화를 골라서 스테이지 공간에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git add를 통해서 변화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근데 제가 파일 2개를 올렸는데 2개를 다 분석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CSV, IPYNB 파일 다 올려야겠죠. 그래서 명령어 뒤에 git add 뒤에 스페이스 점을 쳐줘서 모든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git commit -m에 뒤에 메시지를 써줄 수 있다고 했죠. 저희가 첫 번째로 commit 하는 거니까 first commit으로 설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이제 묶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랜치 명을 바꿔줘서 올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오른쪽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마스터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git branch -m 메인입니다. 이거를 쳐주시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을 다시 보시면 마스터에서 이제 메인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브랜치 명도 바꿨기 때문에 커밋을 레포지토리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커밋을 적용하려면 저희 푸시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 교환과 약간 이제 명령어가 달라요. 그래서 git push -u origin main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푸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 전으로 버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잘 올라갔는지 한번 진짜 레포지토리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분석하려고 올렸던 2개의 파일이 성공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제 작업은 끝났는데 스가와라한테 작업을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스가와라가 레포지토리에 작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레포지토리 페이지에서 세팅스에 들어가가지고 작업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Manage Access에 들어간 다음에 Invite a Collaborator 해서
스가와라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이카와의 작업은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 스가와라가 깃을 통해 어떻게 협업하는지 알아볼게요. 스가와라는 오이카와의 작업물을 받아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작업 권한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GitHub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 메일로 들어가서 오이카와가 보낸 작업 권한을 수락해 줍니다. 잠시만요. 네, 작업 권한 수락 메일이 왔는데, 네네네. 여기서 억셉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공개된 레포지터리를 로컬 폴더에 받아야 합니다. 네, git-dash에서 제가 받아올 경로를 설정해 주고요. 네, 그리고 git 클론 레포지터리 링크를 복사해 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클론이 됐고요. 제 로컬 파일에도 19 발리블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피터에서 IPython 노트북 파일을 수정해 줄 거예요. 네, 19 발리블 IPython 노트북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여러 번 해보신 코사다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시겠죠? 네, 저는 세터 포지션 컬럼에서 세터만 따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터 플레이어스로 저장하고 베스트 플레이어스 중에서 다시 포지션 중에서 세터만 오류 있어요. 오타 있어요. 그래요? 위에. 스테터.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뽑았고 저장을 해줍니다. 네, 이제 작업을 모두 끝내줬으니 커밋에 포함할 변화들을 골라줄 텐데요. 그 이전에 cd 19 발리블 명령어를 쳐서 작업 폴더로 이동해 줄게요. 그 후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 스페이스 점을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해줘도 변형이 이루어진 건 IPython 노트북 파일뿐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만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른 변화들을 덩어리로 묶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n 그리고 커밋 메시지는 세터로 지정해 줄게요. 네,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고 세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내용의 파일 변화를 하나의 버전, 즉 의미 있는 하나의 덩어리인 커밋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을 레포지토리에 적용해야겠죠. 잠시만요. 푸시 명령어를 통해 커밋 내용을 레포지토리에 적용시켜주면 정민님, 되는데, 잠시만요. 커밋에서 오타가 나. 커밋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됐고 다시 푸시를 해줄게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이카와가 이제 스가와라가 작업을 시작한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스가와라도 그 작업물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포지토리에 적용된 이제 그
스가와라의 커밋 이제 스태터로 이제 추출했던 거를 이제 오이카와의 로컬 폴더에 적용을 또 해줘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git pull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에 git pull origin main을 쳐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까 커밋 메시지도 들어간 곳을 볼 수 있고 세터 플레이어스가 뽑힌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순조로운 작업 와중에 1학년 히나타가 들어왔어요. 히나타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오이카와나 스가하라처럼 직접 푸시를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히나타는 포크를 통해서 자신의 GitHub 계정에 복사본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복사본 레포지토리에 커밋 및 푸시를 한 뒤에 해당 변화를 오리지널 레포지토리에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의 레포지토리에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GitHub 기능 교환에 있었던 포크 모두 기억이 나시나요? 포크는 타인의 레포지토리를 자신의 레포지토리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었어요. 네, 그럼 오리지널 레포지토리로 이동을 해주고 여기는 포크 버튼을 눌러봅시다. 자신의 계정을 선택을 해주고 네, 포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오리지널 레포지토리랑 동일한 복사본 레포지토리가 생깁니다. 레포지토리용 클론 명령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포크된 레포지토리를 로컬 폴더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포크한 레포지토리의 링크를 레포지토리 URL을 복사를 해주고요. 로컬 폴더, 복사해올 로컬 폴더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1982볼. 그리고 해당 로컬 폴더 위치로 이동을 해준 뒤에 네, 여기서 이제 git 클론을 해주면 돼요. 근데 앞선 스가와라랑 다르게 히나타는 좀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아까처럼 아예 그냥 폴더 자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로컬 폴더에 받아온 로컬 폴더 자체 안에 파일만 받아오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려면 레포지토리 URL을 해주고 스페이스 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파일들만 들어옵니다. 폴더가 아니라 즉 19 발리블 폴더가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폴더에 이렇게 top 파일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히나타는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작업은 어디서 이제 실행이 되냐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이 되겠죠.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작업을 시작해 줄 거예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들어가고 히나타는 이제 높은 점수의 선수가 롤모델이라서 19년도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힌 선수들의 누적 랭킹으로 줄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익숙한 명령어이실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돌려줍시다. 네, 다 돌려줬고 베스트 아이고 베스트 플레이어스 점 소트 밸류를 통해서 주도록 할게요. 바이 저희가 사용할 컬럼은 랭킹 올 컬럼 이제 랭킹 순서대로 줄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true까지 해줬고요. 네, 이렇게 랭킹에 따라서 선수들을 줄 세우는 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S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이 됐으면 이제 이 변화들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스카라랑 순서 동일하게 커밋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스테이지로 보내줘야겠죠. 원하는 파일들을 git add를 통해서 전체 선택해줘도 아까 스카라가 말했던 것처럼 파일들을 전체 선택해도 변화가 있는 파일들만 이제 git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만 올라갔을 거고요. 저희가 CSV는 안 건드렸으니까요. 이제 이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을 덩어리로 묶어줄게요.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들 순으로 했으니까 랭킹에 따라서 베스트 플레이어를 뽑았잖아요. 그럼 랭킹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고 여기서 두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CSV 파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파이썬 체크포인트일 거예요. 아이파이썬 체크포인트는 주피터 노트북 이제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즉 저희 눈에 보이는 파일들은 아니에요. 결국 포함된 파일은 여기 있는 베스트 플레이어만 돼 있고 이따 GitHub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 커밋 변화를 레포지토리에 올려줘야겠죠. git push origin main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포크된 레포지토리로 와가지고 보면은 랭킹이 돼 있죠. CS 파일은 변화한 게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YNB 파일만 변했는데 이 앞에 점이 붙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폴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가상 파일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얘도 변화가 됐죠.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이파이썬 노트북만 이제 선택을 해서 올려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났고 오리지널 레포지토리에 이 변화들을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풀리케, 즉 풀 리퀘스트를 열어줘야 돼요. 모두 기억을 하시나요? 포크된 레포지토리의 변경사항을 오리지널 레포지토리에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전에 히나타가 자신의 레포지토리에 포크를 해서 작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 원래 레포지토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포지토리의 액세스를 가진 선배들이 직접 병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오리지널 레포지토리 커밋 적용을 요청하는 기능을 저희가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contribute 해서 오픈 풀 리케를 열어줘야 돼요. 눌러주면은 밑에 이렇게 파일 변화들이 뜨고요. 플리캐스트를 해서 이름은 그냥 랭킹으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플리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거를 스과라 선배가 한번 머지를 해주도록 부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가라는 히나타의 커밋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리지널 레포지토리에 적용해주고 새로운 작업을 업로드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우선 히나타의 풀 리퀘스트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리지널 레포지토리에 병합시켜줍니다. 네, 머지 풀 리퀘스트. 네, 성공적으로 머지가 됐다는 게 뜨네요. 이후 히나타의 풀리케 파일 변화를 로컬에도 받아줘야겠죠.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풀 올진 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보면 네, 여기 히나타의 랭킹을 매겨준 이런 작업이 잘 드러나 있네요. 히나타의 작업물인 랭킹 세우기를 보니 스가와라도 섹터 선수들을 랭킹으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섹터 플레이어 만들어 놓던 파일을 통해서 섹터들도 랭킹으로 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랭킹 all로 주고 그러면 섹터도 똑같이 랭킹을 매겨줬죠. 그러면 저장하고 작업 이후 커밋에 포함한 변화를 골라줄게요. add
깃이 알아서 바뀐 파일 변화를 골라줄 테니 여기 스페이스 닷으로 전체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잘 됐어요. 좀. 네. 그리고 고른 변화들을 덩어리로 묶어주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는 랭킹 세터로 정할게요. 그리고 커밋을 레포지토리에 적용하면 스가와라의 작업은 끝납니다. 오리진. 네, 정상적으로 적용됐네요. 네. 그러면 히나타가 포크된 레포지토리를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스가라 선배가 커밋을 새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보면은 커밋 비하인드 오리지널 레포지토리라고 된 거 보니까 저희가 이 커밋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포크된 레포지토리에. 그렇기 때문에 패치 업스트림을 눌러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파일 변화를 받아오는 게 패치, 적용시키는 게 머지 기능이에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This branch is even으로 됐다고 했죠. 오리지널 레포지토리랑 동등한 상태가 됐어요. 네. 이거는 근데 온라인 레포지토리만 이런 상태니까 저희의 로컬 폴더도 업데이트를 시켜줘 봅시다. git origin main 눌러줘서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주면 방금 스가와라 선배가 세터들을 랭킹으로 줄 세운 게 잘 보이죠? 이렇게 적용이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변경사항을 받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해당 파일을 변경하고 푸시했을 경우에 둘이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푸시하기 전에 꼭 풀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습니다. 네, 됐고. 네, 그럼 가윤님이 마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협업이 끝이 났습니다. 깃을 사용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GitHub 기능에서 읽어봤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서 좀 이해가 수월하셨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코코를 이번에 진행하실 때 팀원들과 활발한 협업을 깃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업 시나리오까지 다뤄보면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 교환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나 강의 들으면서 추가로 생긴 의문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따로 채팅이나 손들기 없이 마이크 켜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신 의문점은 내용에 따라서 GitHub 가이드 커리큘럼 질의응답 파트에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실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itHub 가이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자습 교환을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하거나 설치하시면서 나타나는 의문점이나 오류는 슬랙 2021 Q&A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엄청난 빈도로 사용하실 내용들이니 꼭꼭 준비를 바쁘시더라도 꼭꼭 공부를 해주세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두면 엄청난 무기가 되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기시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커밋 푸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